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정치권의 소식을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해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번째로 지금 형사 기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마녀 사냥이다 이런 이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최근 기소와 관련해서 내년 대선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좀 많은 판도가 좀 바뀔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게요. 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 DC에 이어서 이번 주에 조지아주까지 해서 총 이제 네 번째 형사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 형사 기소 내용은 지난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 DC와는 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번 케이스는 이제 다른 혐의와 좀 달리 이제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아마 앵커께서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전화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 TV나 라디오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도 접하셨을 텐데,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백악관에서 그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과 함께 그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국무장관도 참고로 공화당 소속입니다. 약 1만 2천 표를 찾으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녹취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증거 없이 2020년 선거가 조작되었고 본인이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아직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이번 형사 기소로 인해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이 공화당 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지아주를 분석해 보면요, 전통적으로 보수 공화당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대선에서부터 약 1만 2천 표 차이로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후보를 선택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도 사실상 공화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돼야 되는데,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 후보, 그리고 여러 중요한 연방 하원이나 또는 중요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이제 터닝 포인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공화당 유권자들과 또는 무소속 유권자들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플로리다, 뉴욕, 워싱턴 DC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 내년 선거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플로리다는 이제는 공화당 텃밭으로 볼 수 있고요. 뉴욕은 민주당 텃밭, 워싱턴 DC는 표가 따로 없고요. 해가지고 사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스템은 이제 선거인단입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총 538표 중 270표를 확보를 해야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그 조지아주의 16개의 선거인단 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공화당으로서는 조지아주의 16표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백악관의 로드맵이 닫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가장 유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그 형사 기소로 통해서 여러 가지 있을 지금 법원 재판이나 여러 가지가 조지아주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바뀔 건지라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2024년 대선 첫 공화당 토론회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8명의 공화당 대선 후보가 참가 자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네, 일단 총 8명이 지금 참가 자격을 받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많이 들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캇,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런 많은 공화당의 리더분들이 이제 그 참가 자격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지금 가장 큰 그 변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토론에 참석할지 아닐지가 지금 가장 큰
이제 의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기 토론회에 참석하느냐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회의장의 분위기와 여러 가지 그 질문과 이런 게 바뀔 수 있어서 네. 좀 그 민주당에서도 그걸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는 다른 이 대거 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지금 사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다른 차이점들을 강조하고 좀 보여주는 이런 기회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 그 참가 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주춤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그 후보자들에게 최종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됐던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던 뭐 예를 들면 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땅땅땅 찍으면 네. 누가 됐던 이 많은 후보들이 그분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지지 서약을 해야 하는데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이제 전 뉴저지 예. 주지사죠. 네, 네. 이분이 공화당 그 대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타이 트럼프 후보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어떠한 액션과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지라는 것을 좀 많이들 지켜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우리 강 이사장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임원진들이 이 캘리포니아 중심 지역 바이셀리아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논의가 됩니까? 네, 사실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그 당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몇 달 전에 그 LA 쪽에서도 개최하고, 그리고 이번 가을에 이제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이제 또 하나 전당대회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이 바이셀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뭐 요세미티 가는 길에 프레즈노 가기 전에 있는 나름 그 작은 도시인데요. 이 지역에서 여러 이제 민주당 대의원과 또는 임원진들이 모여서 앞으로 있을 이제 전당대회 룰이나 그리고 여러 중요한 레이스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이런 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셀리아를 이번 주말에 이제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과연 어떤 후보가 다이안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아담 시프트, 케이티 포터 그리고 바바라 리 이 연방 하원 후보들이 지금 치열한 이제 그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연방 내년에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은 연방 하원을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다수당을. 그래서 지금 그 공화당이 연방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의원석으로 보면 5자리밖에 없거든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진보적인 색깔이 좀 강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뭐 오렌지 카운티나 뭐 이런 프레즈노, 바이셀리아 지역에 이제 공화당 후보들이 계속해서 당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자리를 다시 이제 민주당 자리로 이제 플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한인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많은 민주당에서 좀 특별히 지켜보는 것은 바로 이제 미셸 박스틸 의원님과 영김 의원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렌지 카운티가 워낙 이제는 50대 50으로 경합 지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 자리는 이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다시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 두 지역구를 좀 집중적으로 좀 포커스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한인분들은 모르실 수는 있지만 LA 카운티는 사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데 유일하게
연방하원 자리 한 석이 공화당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렌시아, 팜데일, 랜캐스터 네. 쪽인데요. 네. 이 마이크 갈시아라는 분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도 놀라운 게 이 지역구는 이제 유권자가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이크 갈시아 후보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는데요. 네. 이 지역도 아마도 많은 그 어텐션을 받아서 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좀 기대되는 것은 이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 아시안 유권자의 표심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리스펙트도 받고 포커스가 되는 무브멘트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광고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펼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좀 이번 대회가 좀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오렌지 카운티의 2명의 한인 의원들을 지금 의석을 뺏어가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이 한인들의 공적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인으로서 좀 약간 그 센시티브한 이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당 차원에서 워낙 그 이 두 자리를 통해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마이클 가르시아 의원은 그 민주당의 텃밭에서 공화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타이밍과 운이 따라준 것 같은데요. 아하, 네. 지금까지 막강한 민주당 후보가 없었고요. 아하, 그리고 그 민주당 후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스캔들로 네. 그분들이 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운이 따라줬는데 그렇군요. 앞으로가 이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